전남 지역 시 단위 도시 가운데 목포시 전체가 슬로시티로 최종 지정됐습니다. 20만이 넘는 도시임에도 전통과 현대적인 감각이 잘 어우러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와 뜻을 함께한 전남 지역 항쟁의 흔적을 보존하기 위해 전남도가 사적지 지정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빛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열출력 급증 사고는 인재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근무자들이 원자로 출력 계산을 잘못했고 제어봉 조작도 미숙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타오른 항쟁의 불길은 전남 지역 곳곳으로 빠르게 번져나갔는데요. 전남 지역 항쟁의 흔적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5.18 사적지 지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80년 5월 18일 0시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자 계엄군의 잔인한 진압 행위는 한층 격화됩니다. 5월 21일 오후 광주의 참상을 접한 목포 지역 민주 인사들은 목포 죽동교회로 모여듭니다.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기 위해서입니다. 목포 죽동교회는 80년 5월 민주 인사들이 모여 목포 항쟁에 불을 지핀 곳이지만 안내판조차 없어 5.18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회가 허물어지고 수년째 빈 땅으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처럼 방치된 5.18 현장을 사적지로 지정하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실태 조사를 거쳐 기존의 5.18 현장을 포함해 모두 87곳을 사적지 후보지로 분류했습니다. 그동안 전남의 항쟁 현장은 시군별로 관할하다 보니 일관된 관리 체계나 기준이 없었습니다. 주요 현장에 표지석과 안내판은 설치했지만 이마저도 단순히 항쟁의 현장임을 알리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사적지로 지정되면 도 예산을 투입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가 안 됐어요. 지자체는 만들어는 조에서 만들어주고 관리는 지자체에다 알아서 하라겠는데 지자체도 못했고. 전라남도는 5.18 기념사업회 심의 과정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제1호 사적지를 비롯한 전남의 5.18 사적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지난 주말 이탈리아 슬로시티 오르비에토에서 열린 국제 슬로시티 총회에서 목포시가 슬로시티로 최종 지정됐습니다. 국내에서는 16번째, 전남에서는 시 단위 도시 중에서 최초입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6월 셋째 주 이탈리아 오르비에토에서 개최되는 국제 슬로시티 총회. 올해 주인공은 목포시가 됐습니다. 국내 16번째, 전남의 시 단위에서는 최초로 슬로시티로 지정됐습니다. 목포시의 슬로시티로서의 가치는 지난 4월 실사단 방문 때부터 예견됐습니다. 20만이 넘는 대도시이면서도 전통과 현대적인 감각이 잘 어우러져 슬로시티의 철학을 구현하는 데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실사단 방문 시 일제강점기 근대문화유산이 잘 보존된 원도심 지역과 외달도와 달리도의 수려한 경관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Ai cittadini di Mopco e della comunità delle due isole dico: rispettate voi stessi, diventate città slow e ricordate che il vostro futuro del buon vivere è legato al rispetto della tradizione. 특히 슬로우 푸드와 주민 공동체 문화가 잘 보존된 지역 특성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주적 근대 도시의 역사성뿐만 아니라 예향과 남도 맛의 본거지, 가장 한국적인 목포만의 새로운 슬로시티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목포시는 오는 9월까지 슬로시티 목포의 미래와 정책 방향을 정해 관광 브랜드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오는 10월 슬로시티 목포 선포식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의 슬로시티 지정으로 김종식 목포시장은 완도 청산도에 이어 목포시까지 슬로시티로 지정하는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전남 전체 면적 가운데 도시 지역은 11%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10분의 7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계획 현황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남 전체 면적은 모두 15,400제곱킬로미터로 농림지역이 41%로 가장 많았고 도시지역은 11%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전남 전체 인구 188만여 명 가운데 71%는 도시지역에 머물고 나머지 50여만 명은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10일에 발생한 한빛원전 1호기의 열출력 급증 사고는 인재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조사 결과 근무자들이 원자로 출력을 잘못 계산했고 제어봉 조작에도 미숙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0일 오전 한빛 1호기의 열 출력이 18%까지 급상승했습니다. 제한치 5%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핵분열 속도를 조절하는 제어봉을 너무 많이 인출했기 때문인데 담당 근무자의 계산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안위는 근무자가 제어봉을 인출할 당시 원자로의 핵분열 연쇄 반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임계 상태였는데도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는 미임계 상태로 생각해 잘못 계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근무자는 14년 만에 변경된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에 기동 경험이 처음이었지만 교육 훈련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자격자가 원자로 일부를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제어봉 제어능 측정 시험 중에 무자격자가 면허자의 지시 감독 없이 원자로를 운전한 겁니다. 열 출력이 5%를 넘기면 원자로를 즉시 수동 정지시켜야 하지만 당시 원전 측은 열 출력 값을 마이너스 1%로 보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2차 측 열출력 부분도 5%가 넘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본 사안은 원안법 위반 사항이면서 또 특사경 수사 내용에도 포함이 되고 원안위 특별사법경찰은 무자격자의 원자로 조종과 운영 지침서 미준수 등 원자력 안전법 위반 혐의자들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전남도와 KBS 광주 방송총국이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재난 위험 지역 40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에 제공하고 KBS는 CCTV 영상을 활용해 재난 진행 상황과 대피 요령 등을 특보와 자막 방송을 통해 도민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재난방송의 신속성 확보를 위해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무안군 무안읍에서도 4차 산업혁명 혜택을 농어촌에서도 향유할 수 있는 스마트 빌리지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안군의 체험장 기반의 참여형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를 통해 드론 기반 정밀 농업 정보 서비스와 양방향 소통 어르신 돌봄 서비스, 생활물품 주문 등의 주민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한 예산 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0대 남성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는 사건이 광주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이 같은 공포는 일상과 같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여성의 집 문 앞까지 쫓아갑니다.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문을 잡고 버티더니 여성이 문을 닫고 들어간 뒤에도 도어락을 붙잡고 한참을 머무릅니다. 지난 19일 39살 김모 씨가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들어가려고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2년째 홀로 사는 이 여성은 이번 사건이 남일 같지 않습니다. 몇 달 전 한 남성이 귀가하는 자신을 집 앞까지 뒤쫓아왔던 순간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일단은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쫓아왔다는 것 자체가 무서웠고 혹시라도 그 사람이 1층 현관 비밀번호를 외워놨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어쩌지? 혹은 저희 방에 불이 켜진 걸 보고 몇 호인지 이렇게 유추를 할 수도 있으니까. 친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이 여성도 문이 잠기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않습니다. 불안함 때문에 생긴 습관입니다. 앞에 사람이 있는데 제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언제 내 문을 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도어락을 딱 잠겼는데 잠기는 동안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이거를 못 놓겠는 거예요. 언제 다시 열릴지 모르니까. 한 설문조사에서는 야간 보행할 때 두려움을 느낀 장소가 있었다는 여성이 53%에 달했습니다. 또 광주의 강력범죄 및 학대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89.9%로 압도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여성 안심주택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1인 가구 여성들을 대상으로 되게 조금 값이 싸게 그리고 좀 안전한 공간들을 제공하는데 저는 거기에는 지자체 예산이 투여될 수도 있고 지자체가 그것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여성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오늘 오전 8시 15분쯤 해남군 마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덤프트럭과 1톤 트럭이 충돌해 1톤 트럭 운전자 70살 박모 씨 부부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덤프트럭 운전자 61살 조모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신안군 흑산도 북서쪽 1.5km 해상에서 양식장 관리선과 어선이 충돌해 양식장 관리선 선장인 73살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안개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는 어선 선장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6개 식품업체가 타이페이 국제식품 박람회에서 130만 달러 규모의 현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 전남지역본부는 최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식품 박람회에서 나주의 유아용 식품 제조업체와 신안의 천일염 등 6개 업체가 131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협회는 또 이번 전시회에서 600만 달러의 상담 실적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모레 광양보건대학교에서 인재채용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포스코 현장 신입사원으로 제철소 근무를 원하는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기획됐으며 회사 소개와 채용 상담 등이 이뤄집니다.